오늘은 나는 인스타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의 저자이신 권소영 해피판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다시 네. 한번 네. 조금 더 깊숙하게 네. 인스타마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오픈마켓의 네. 카테고리 매니저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네.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어떻게 하다가 좀 경력 단절 여성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의 그 육아휴직을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복직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뭐였냐면 일단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한 11개월, 아이가 11개월 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조금 보냈어요. 근데 그 날에 어린이집에 이제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구내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구내염이 걸려가지고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하염없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구내염 판정을 받고 입원을 3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개월 이제 본인의 돌 생일을 어찌저찌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개월 때 장중첩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한테 5살 미만의 이제 그런 병은 아닌데요. 위 내시경을 보면은 이렇게 도너츠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중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서 그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 거예요.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이제 풀려야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방법 말고도 이제 바람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 아이는 이제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3개월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었죠. 벌써 2번째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직하는 달이에요. 이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약을 좀 많이 처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복직하는 날에 폐렴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반차를 쓰고 갔었어요. 근데 그 날에 그 반차 쓰는 시간에도 폐렴 판정을 사실 못 받았어요. 좀 큰 병원으로 가서 그런지 판정을 제대로 못 받고 일단 엄마한테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회사를 가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가 돼서야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막 우시더라고요. 우셔서 이제 업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팀장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안 되는 건 알지만 연차를 써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루밖에 연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직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픈 거는 엄마가 아니면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직장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금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이제 잔인한 현실인데요. 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면 이제 엄마들이야 사실 이제 아프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아이가 아프면 진짜 너무 불안하고요. 또 어린이집이 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이가 조금 3개월 내내 아프고 병원에 입원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저도요, 막 이렇게 알레르기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얼굴이 이만큼 부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또 엄마도. 네, 다행히 애는 다 나아졌고, 이제 좀 괜찮아서 좀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취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일단 경단이 있다 보니 연봉도 삭감을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다 공통적으로
둘째 언제 낳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경력 단절 기간이 사실 임신 기간 뭐 하고 네. 육아휴직 기간 하면 한 1년 반 2년 정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 정도가 쉬었으면 이제 경력 단절로 보고 연봉도 네.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네. 100만 원이라도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하시는. 그렇구나. 네. 기존 급여가 안 되는군요. 네, 절대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자꾸 둘째 언제 낳을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압박 면접 같은데, 아, 좀 선택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아프다. 그리고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프레젠테이션 날이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고, 네. 우리 이제 첫째는 이제 많이 안 아프고, 둘째도 너무 다행히가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걱정할 게 없는데 그때는 막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잘 적응을 하려고 좀 일찍 좀 뭐 감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었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그 경단녀가 다시 사회로 나가기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되게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네. 네, 저 우리나라가 네. 이 참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네. 경력 단절 여성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그 네. 취업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둘째 문제라든가 어떤 급여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네. 아이도 첫째도 어리시니까 네, 맞아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인스타마켓을 시작을 하셨던 거군요. 계속 저도 이제 오픈마켓 그 카테고리 매니저였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제 MD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찾아봤었는데 뭐 저 대신에 또 유능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육아를 했고 또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그게 딱 너무 길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체험단 컨텍스트 탭을 통해서 이제 그 업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동구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내가 예전에 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 뭐 많이 이게 잘 버실 땐 3,400만 원에 공동구매로 순수익도 올리시고 이 어떤 제2의 직업 또 지금은 어떤 공동구매 관련 인스타마켓 관련 강사로서도 활동 중이신데요.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인스타마켓이라는 걸 알아가는 시점에 다단계 부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뭔가 나도 좀 잘못된 길로 갈 뻔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그 많은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과 전업주부님들이 비슷한 형태로 내가 좀 부업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다가 이 다단계 부업이라는 걸로 뭔가 잘못 빠져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다단계 부업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일단은 저도 이제 경단녀이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도 보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마케팅 부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수금으로 이제 초기 비용 얼마를 내야 된댔어요.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거군요. 먼저 내야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웃긴 건 마침 제가 없었어요, 그 돈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빠져들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이제 공동구매 교육을 계속 해오다가 보니 정말 공동구매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초기 자본으로 넣으시고 공동구매를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가 않다 보니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100만 원을 주고 내가 강의료가 1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강의료 플러스 뭐 초기 비용.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구매는요, 제가 위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단계 부업에서는요. 교육을 빙자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진도 주시고요. 글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해요. 사진을 주고 글을 준다는 게 뭔가요? 내가 직접 찍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 다단계 부업이라는 건 비용을 좀 많이 막 몇만 원씩 내면 네네네. 내가 공동구매 같은 거를 인스타마켓에서 할 때 전에 얘기해 주신 거로는 정말 공들여서 상품 분석하고 글도 쓰고 맞아요. 사진도 내가 직접 찍어서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업체나 교육자 측에서 그냥 이거 그냥 올리세요 준다는 건가요? 네, 편하죠. 당연히 그 300만 원인지 뭐 200만 원인가에 거기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사진과 글 그런 게요.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요. 똑같습니다. A 계정이 있고 만약에 B 계정이 있어요. 근데 같은 거를 판매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사진도 똑같냐고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또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 A님이랑 B님이랑 돌아가면서 공동구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사진이 똑같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동일하게 그 사진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도 똑같이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 자체는 다 똑같이 드리게 되고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요. 다른 그 인스타 친구분들이 사실 신뢰감을 얻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의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거기서 샀으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긴 하겠죠. 그럼 교육을 들으시는 수강생들끼리 서로 물건 사주는 건가요? 구조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어떤 구체적인 건 좀 더 봐야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인스타마켓에서 일반 대중분들에게 판매 혹은 인스타 친구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신뢰 형성이라든가 그쵸. 어떤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선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시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기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하시려면 열심히 또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사진도 그쪽에서 찍은 걸 다 내가 받았어. 근데 난 찍을 줄 몰라. 그럼 교육을 인스타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모르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죠. 그걸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권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나한테 거기서 이제 당하고 오신 분들이.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신다고. 추천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하면? 네,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또 이제 40에서 50만 원 정도이니까, 판매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그 초기 비용을 회수를 하면 너무 더 좋긴 한데, 사람을 또 한 명을 데려오게 되면 50만 원이 오잖아요. 그럼 6명 데리고 오면은. 그럼 이제 초기 비용이 회수가 되니까 또 그걸로써 사람들을 많이 회유를 시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 부업이군요. 다단계가 네, 맞습니다. 그냥 뭐 10,000원 주고 이런 거랑 또 차원이 이게 또 다른 거여서 공동구매 교육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비용을,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초기 비용이 얼마 이상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진 이런 걸 다 주신다. 그리고 뭐 친구 추천을 하면 얼마를 이제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조금,
좀 말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다 꽁으로 되는 건 없거든요. 다 꽁으로 되는 건 없고, 내가 다 해봐야지 되는 것들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똥손이더라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똥손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똥손이라서 더 저를 컨택하시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일반인이 찍은 것 같아서 친근감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세정제 브랜드였었는데, 세정제는 더럽고 깨끗한 게 확연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가감없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스타 감성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진을 원래 이렇게 찍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좋아서 누가 찍어줬나 보다. 이거 뭐야?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럼 본인이 쓰지도 않았던 거를 그쵸.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하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그쪽에다 주시고 이제 정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 교육을.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오신 수강생분들을 교육을 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야 되더라.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그쵸. 그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쇼핑몰을 하나를 이제 만들어주고 땡.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이제 다단계 부업을 통해서 성장하신 분이 이제 인스타 공동구매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기는 하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떤 누구나 전업주부님들도 경단녀분들도 네. 뭐 월 100만 원 정도는 이거 그냥 신청만 하면 쉽게 번다는 건 경험자 입장에서 현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맞습니다. 절대 쉽게 누구나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이 꾸소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한 번 공부했잖아요. 했는데 100만 넘게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지난 1부 때 말씀해 주셨던 꾸준히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되고 꾸준히 일관된 콘텐츠로 게시물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쉬워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는데 뭐 말로는 쉽죠. 진짜 쉬워요. 근데 이거 진짜 실행을 하려면 되게 멘탈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자체가 그 팔로워라고 하는 그 숫자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숫자가 높아야 내가 왠지 더 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내가 올렸던 그 게시물 하나하나의 인사이트를 계속 살펴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계속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왜 팔로워는 똑같거나 왜 이렇게 조금 소폭을 성장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왜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저도 사실 이제 저도 계속 그 1.2만에서 1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저한테도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스트레스일 거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꾸준히 하시게 되다 보면 떡상을 하는 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집착을 조금 버리면, 내려놓으면 인스타그램이 또 왜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웃음을 또 선사를 하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떡상 네, 비율신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요.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카피 좀 잘 썼는데 떡상 할 것 같아. 왜 안 돼? 왜 사람들 저장 안 해? 왜 사람들 빨리 공유 안 하지? 왜 좋아요 안 누르지? 댓글 안 쓰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꾸준히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콘텐츠도 나 잘하는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제가 이걸 잘하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봤고 먼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꾸준히 내가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크게 방대하게 내 팬 진짜 한 달에 한 1,000명은 넘어야 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1,000명이더라도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 정말 많이 버세요. 그리고 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맨날 미팅하시고 와 정말 돈을 그냥 막 쓸어 담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단 한 명의 내 찐팬한테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맞습니다. 꾸준히 정말 컨텐츠를 갈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나는 정말 내가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어떤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월 한 100만 원 정도만 좀 내 손으로 좀 벌어서 이렇게 가게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경단녀 분들이 월 100만 원 정도는 부업으로 정말 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월 100만 원 부업으로 버는 초기에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시간을 좀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할애를 했다고 이제 저희 아이폰 리포트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하루 8시간 정도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 가고 뭐 일했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이 됐었었는데 저는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가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콘텐츠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육아맘 분들 위주로 그냥 다 이렇게 다 소통을 했었었고 육아맘 분들이랑 이제 게시물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팔로우를 늘리면서 그분들이 또 다시 오고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댓글 소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물리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많이 팔로우를 늘렸을 때는 한 100명도 늘었었어요. 하루 만에요? 네. 순전히 손품으로 소통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말 저는 1개월 반 만에 그냥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1,700 팔로워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그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제가 할애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까? 그쵸. 한 달 반 동안 내가 하루 종일 뭐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저도 조금, 그게 뭐라 해야 될까. 빨리 좀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되게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진짜 에라이 모르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미 이제 저희 체험단 콘텍스트 탭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업체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괜찮은 상품을 가지신 업체분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체험단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공급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고 당장 진행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은 권 대표님의 어떤 이런 강의 같은 걸 또 이제 들어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실전을 위한 교육도 받은 상태에서
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루에 뭐 6시간 이상씩 뭐 적어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투자를 해서 네.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찐팬도 만들고 콘텐츠도 갈고 닦아야 네네네. 그래야 공동구매로 월 100만 원 정도 부업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네네네네. 그런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다단계 그런 가능성이 높다. 네, 회사에 공짜는 없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강조해주신 네. 꾸소콘, 꾸준히 소통하고 꾸준히 컨텐츠를 갈고 닦으면서 네. 이제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제 공동구매를 네.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한 1000명 정도의 팔로워도 생겼고 네. 내가 교육도 이수를 했고 이제 방법을 알겠어. 그랬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업체 뭐 컨택부터 뭐 이제 그쵸, 판매까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동구매를? 일단은 그 프로세스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품을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품을 소싱한 거에 대한 뭐 체험단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공구를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공구를 진행하는 거를 디데이라고 잡았다면 이제 상품 소싱은 사실 이제 좀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상품 소싱 부분에 있어서 업체 컨택을 하고 업체랑 어떤 것들을 조율해야 되는지 되게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다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내가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을 삼아서 나중에 이제 상품 소싱을 직접 하셔서 이제 업체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밑거름이 되거든요. 이 판매하는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 플랫폼에 이미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업체도 선정하고 아이템 선정하고 이게 내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품에 전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지마켓에서 쇼핑하듯이 나 이거 상품 이거 고를래 라고 이제 클릭 몇 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동구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샘플을 무상으로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나와야 이제 그 브랜드사랑 얘기를 해서 그 플랫폼 MD님들이 무료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플랫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하실 때에는 유상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유상으로 구매를 하셔서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생겨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근데 이 구매를 하셨을 때에도 무조건 다 제값을 주고 진행을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셀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서 우리가 이제 또 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랑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 스타일셀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다 주고 어느 정도 수수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팔았으면은 뭐 10%일 경우에는 이제 그 1000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적립이 돼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이거를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이 1000포인트를 제가 이제 10,000원을 냈을 때 1000포인트를 저한테 다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먼저 미리 사서 이 상품이 정말 내가 괜찮아서 샀는데 정말로 괜찮은지 내가 먹어보고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걸 사용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한 상품인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인친분들이 다 아세요.
체험단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공동구매 플랫폼에서는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랑 소싱을 해서 아니면 DM을 통해서 제안을 받은 업체와 얘기를 해서 체험단 상품을 받는 겁니다. 그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업체에서도 체험단 같은 경우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무리 없이 주시기도 해요. 물론 업체마다 다릅니다. 체험단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험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었고요.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만약에 내가 체험단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판매 이력이 있으셨다면 그 MD님이나 그 플랫폼 MD님한테 요청을 한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브랜드사랑 협의를 통해서 체험단 진행 해도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로 진행을 하실 때에는 아마 그것들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단은요, 저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돼서 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험단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단을 진행을 할 때 업체도 좋아요. 왜냐하면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체험단을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 셀러분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시게 돼요. 물론 이것 또한 뭐 협의를 하신다면 체험단 진행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발생을 하면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하지 않으시려고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험단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점들이 되게 서로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셀러분들한테는 팔로워가 늘어요. 나를 통하면 이런 물건들을 공짜로 체험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게시물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다른 분이 공동구매 하시는구나. 이분이 근데 되게 만족해 하셨네? 그럼 이렇게 건너오는 거죠. 이거 되게 후기가 좋네. 해봤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체험단 분들이 그냥 물건을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게 써주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 아니거는 아니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셀러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내가 한번 검증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체험단을 진행을 하시면 그 셀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가 되게 좋고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이 안 들잖아요. 비용이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SNS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려면 그것도 또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공짜로 되다 보니까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무료로 하고 또 알아서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은요. 무조건 득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업체에서 처음에 내가 인지도가 적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역시 진짜 웬만하면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써보면서 한번 이게 판매 공동구매 해볼지를 내가 검증을 해봤고 아이템을 정했고 그 다음에 업체와 얘기를 통해서 체험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이제 한번 얘기가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진행이 안 돼요. 처음은 안 돼요. 네, 근데 두 번, 세 번째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판매 이력을 가지고 그 MD님도 브랜드사랑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체험단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업체분들이랑 직접 소싱하고 이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체험단 진행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시기는 할 겁니다. 너무 비싼 거나 뭐 그런 것들 빼고는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품 소싱과 그리고 이제 체험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면 첫날부터 우르르 가죠.
그쵸. 세일할 때 근데 사야죠. 우리가 첫날에 전단지를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에 보죠, 미리. 그쵸.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전에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니면 전단지가 이렇게 전봇대에 붙는 게 거의 저는 한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붙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2주일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미리 나도 어떤 거를 판매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홍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 카테고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접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셀러가 맛있다고 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들 사세요. 신뢰가 있다 보니까,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전에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3일 전, 뭐 이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뷰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보다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던 화장품도 있고, 그리고 먹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도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을 계속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뭐 한 일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고 심의필이라는 것들을 되게 받아요. 그래서 말 같은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글 같은 것도, 근데 제가 이걸 먹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바른 것, 내가 맨날 바르면서 이렇게 전과 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글로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 인친들이 이걸 썼더니 이렇게 변했던 거야? 이런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피부가 일주일 전부터 발랐더니 점점 밝아지고 있어. 밝아지고 있어. 뭐 기미 주근깨가 뭐 없어지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친님들이 알아서 이거가 보이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당연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저는 거의 그런 것들은 한 달 전부터는 꾸준하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럽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테고리 별대로 홍보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전 홍보까지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데이죠. 디데이인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 이분들이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우스인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마우스가 왜 좋은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셀링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품 페이지에 대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상품 페이지를 통해서 셀링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리고 내가 사용했었던 그런 후기, 그러니까 내가 사용했었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뷰들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실생활, 그러니까 정말로 쓰셨던 분들이 후기를 남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에 없는 장점들을 다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랑 직접 소싱을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업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 그 아이템에 대한 스토리는요, 업체만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개발됐는지, 원료는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꼬치꼬치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셀러는요, 일단, 이 상품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을 판매할 우리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 그 업체한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치님이 이거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실지에 대해서도 내가 다 파악을 이미 하고, 이미 업체랑 이런 것들을 협의를 다 한 다음에 다 한 번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또 시간이 걸리면 이분 이거 모르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친들한테 이 인친들한테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꼭
내가 전문가로 보여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셀링 포인트를 잘 접목시켜서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식품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식품 요리스타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식품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요리스타그램으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왜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그 어묵인데, 내가 판매하는 어묵은 달라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뭐 식품은 이렇게 요리만 해서 보이시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진짜 잘 잡아주셔야 되고 그 실제 쓰셨던 그런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또 좋았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뭐 3, 4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막 나 이거 그러면 어묵을 통해서 뭐 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버리면 매번 이거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또 샘플비가 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시고 내가 어떤 하루에 몇 개의 피드를 올릴 거고 뭐 어떤 날에는 이런 거를 올릴 거고 이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주셔야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획을 하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맞는 피드를 미리 올려놓고 그렇죠. 그거에 또 맞는 판매를 또 해야 된다. 그렇죠. 상품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매 뭐 피드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겠죠? 스토리도 올리셔야 되고,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 방송 기능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틀고 어떻게 해요? 라고 진짜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트는 것 자체를 정말 이 송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댓글 소통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스토리 보시는 분들 따로 있고 라이브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물론 나를 신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쌍방향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박 공고를 했을 때에도 반통을 먹으면서 제가 2시간 동안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판다님이 직접 이제 수박을 보여주시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점이 바로바로 풀려서 너무 진짜 좋았다. 이게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랐다. 단순히 글이나 스토리만 보는 것보다. 여지가 없이, 이거 빨리 사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직접 하진 않지만, 이 수박은요, 어떻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침 흐르는 거 봐봐.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구미를 이제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빈틈을 주지 않아요. 물론 빈틈, 이제 그런 여지 같은 것들을 당연히 있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지금 사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들어가, 막 카메라. 설득되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매출이 만약에 이제 100%였다면, 그 라이브 방송에 단 2시간 만에 전체 판매량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구가 끝나고 나면 그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이제 3.3%라고 하는 소득세를 떼고 이제 순수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업체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수익이 100%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3.3%를 떼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공동구매 플랫폼은 그냥 심플하게 3.3% 딱 떼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산을 다 하고 있고요. 정산하는 시기는 이제 플랫폼마다 다를 거예요. 업체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업주부 입장에서 초기 세팅 이후에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컨택하는 방법부터
또 사전 홍보, 그 다음에 판매,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까지, 정산까지 네. 한 사이클 이렇게 딱 알아봤는데요. 네네네. 얘기만 들었을 땐, 야, 이게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은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쉬워 보여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발을 빼시는 것보다는 정말 좀 내가 이거를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어보는 그런 기쁨,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네. 것처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경단녀 여성분들도 네. 전업주부 여성분들도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업 수입은 가능하다.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나는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 사기 얘기를 여기서 붙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네. 계속 소통을 열심히 하시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그러니까 그냥 팔로워가 많이 안 늘다 보니까 이분도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제대로 잡고 하니까요. 2달 만에 3만이 넘으셨어요. 혼자 하셨을 때는 뭔가 이게 돌파구가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행을 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자기만의 고찰의 시간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소통과 꾸준함을 통해서 50% 정도는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플러스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시려면 콘텐츠가 진짜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실 없어요. 확신. 이거를 하면 무조건 돼라고 하는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저것 해봐야 되고 그 중에서 뭔가 조회수가 좀 많아지거나 저장수가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해봤을 때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60일 정도를 진행을 하니까 3만이 지금 넘어서 4만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공구까지 나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게시물에다가 이때까지 공동구매 했었던 최고 매출과 최고 순수익을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더니 찍으셨습니다. 그 100만 원 찍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만이라서 100만 원 찍은 거 아니고요. 저도 그때 이제 2천 조금 넘어서 이제 공동구매 첫 달에 제가 공동구매 3번을 진행을 해서 7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2,000 팔로우 그리고 3,000 팔로우 됐을 때에 나왔던 얘기이고, 그리고 2,000 팔로우이더라도 단 소통을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던 분이 처음 공구했는데 이분은 한 달에 2번 했거든요. 공구를 300 가져가셨어요. 엄청난 수익이 나셨네요. 그래서 정말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 또한 했고, 경단녀라서 사회에 못 나갔던 저도 했고, 다른 분들도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10만 원씩 벌어 가시면서 판다님 나 이거 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자존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얻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듣진 않아도 그 눈빛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저희 그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우리 첫째가 있는데 5살 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친구 엄마는 의사래.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의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저 혼자만 뜨끔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엄마 사장님이야 라고 했는데 뭔가 이게 자부심이 없는 듯한 자신감이 없는 듯한 그런 말이었는데, 계속 제가 이제 그 식품 위주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맨날 먹방해.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나 인스타그램 할 거야.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엄마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육아맘 분들도 자아 실현이라는 거를 하시고 싶으실 거고, 육아맘보다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라도 소소한 재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뭐 학원비? 뭐 이런 것들도 내 돈으로 낼 수 있고, 네. 사실 뭐 남편이 일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아맘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진짜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서 천천히 엔잡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꾸준히 하시면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나를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인스타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화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동구매는 맞아요. 근데 이 공동구매를 해보시면서 다른 길이 분명히 또 보이실 겁니다.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을 매번 공동구매 때마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제 한창 이제 그 새싹 등급일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분들이 많이들 이제 그 쇼호스트 분들을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분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들 섭외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업체를 통해 저랑 얘기를 했었던 업체분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저 또한 이게 되게 괜찮구나, 재밌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또 학원을 다녔습니다. 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쇼호스트를 진짜 꼭 해야 되겠다, 해보겠다. 그리고 뭐 나이가 걸려서 홈쇼핑까지는 진출을 못했는데, 어쨌든 위메프나 티몬 이런 데에는 한 번이라도 가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티몬에서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요번 4월 달부터 또 이제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라이브 방송도 이제 진행을 또 할 거여서, 이렇게 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육 분야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강사, 그리고 또 중간에서 또 셀러분들과 업체분들도 중간에서 그 관리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벤더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을 냈기 때문에 작가. 지금 사실 엔잡이 되게 많거든요. 프로 엔잡이시네요. 저도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고, 또 이 공동구매가 하다 보면은 내가 해도 내가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거를 경험 삼아서 나는 이미 상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를 브랜딩을 하시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나를 브랜딩할 때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공동구매를 계속 해오면서 상품 홍보도 했지만 나를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작가로서, 교육 강사로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변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공동구매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걸 통해서 다른 자아를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 엔잡로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네. 온라인 커머스 그 쇼호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네. 한때 온라인 홈쇼핑 쇼호스트 진출 붐이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뭐 어떤 구조인가요? 이게 뭐 우리 그 텔레비전으로 보는 그 홈쇼핑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그 이제 뭐 GS 홈쇼핑, 뭐 CJ 홈쇼핑, 뭐 이런 홈쇼핑은 사실 메이저예요. 메이저고,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 네이버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싹 등급부터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아니면 그립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또 쿠팡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11번가에서도 이제 오픈을 해놔서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예전에는 MD가 픽을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가 아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스타그램을 했다 하면 다 하세요. 다 하셨어요, 작년에는. 시도를 다들 한번 해보려고 하셨군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제 자기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려가지고 빨리 새싹 등급을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이러는 게 되게 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급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거의 제가 처음에 이제 작년 초에 진행을 했을 때에는 제가 시간당 10만 원 받았었거든요. 요거를 진행을 하면 업체 측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거를 받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시간당 3만 원짜리도 있고, 시간당도 아니고 이제 판매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요, 사실 SNS 다 똑같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댓글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방송을 했는데. 네, 방송을 했는데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키면 어쨌든 나랑 소통하시는 그런 인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는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찐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네이버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단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잘 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상품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땡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찐팬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인스타마켓의 꾸소콘을 그렇죠. 라이브 쇼호스트로서도 똑같이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이제 진출을 하실 때에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면, 여기 인스타그램에 인친분들 중에 보시면 이제 업체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미 잘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 라이브 커머스 좀 하고 싶어요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내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나 이런 거 저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그 녹화를 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짜집기를 잘 편집을 잘 하셔가지고 올리면, 업체분들이 이제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면접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체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분은 우리랑 맞겠다. 이분은 이렇게 하시니까 잘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대부분이세요. 그러면은 온라인 홈쇼핑 쇼호스트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원자는 많고 해서 단가도 좀 떨어지고 이게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네. 이게 물론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고 자리를 잡으면은 어떤 수익도 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시 쉬운 건 없다. 네, 맞습니다. 쉬운 건 이쪽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진짜 정말 그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에도 내가 이걸 생판 모르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서 100점을 맞는 것처럼 누구나가 100점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쭉 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소영 작가님께서 인스타마켓에서 공동구매를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그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라든가 인스타 공동구매 이제 교육의 강사로서 또 이렇게 저자로서 집중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교육을 시작을 했던 거는 저희 또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분들 저희 수강생 셀러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정말 공동구매를 해서 수익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동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해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표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명의 팔로워가 있다. 그러면 한 50개는 팔려야 되고 아니면 20개는 팔려야 돼. 근데 그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봤는데 별로 수익이 그렇죠. 안 나.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사실 한 달밖에 안 한 건데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오늘 이번에 너무 잘 파셨어요. 이 한마디라도 내가 해줬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못 해줬구나. 페이스메이커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진짜 수익화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분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없게끔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이면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돈만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근데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자책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못했어. 내가 잘 못했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판매하신 것들 중에서 진짜 뭐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등은 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와닿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냥 너는 강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그냥 난 안 해. 그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이거를 왜 한다고 해서 왜 그만두시지?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조금 고찰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아이와 육아를 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 공동구매라고 하는 수익화를 하려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요? 라고 막 이렇게 우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슬프네요. 네, 슬프죠.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파이프라인으로서의 그런 직업이 아니고 나는 진짜 우리 육아맘 분들이랑 경단녀 분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내가 교육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공부도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물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업체분들을 관리를 대부분 해드렸죠. 대부분 해드렸고 제가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육과 내가 공동구매 판매하는 거를 이제 굳이 선택을 하다 보니 나는 이분들 관리해드리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게 너무 또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교육 분야 우리 왕초보 분들 저 SNS 왕초보거든요. 왕초보도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정말 더 뛰어나신 분들 뭐 사실 손에 꼽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되시면 너무 좋고요. 막 다 저보다 팔로워가 다 낮으신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막 5만 안 되고 막 3만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되셔서 진짜 축하드리고 너무 이렇게 같이 잘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얻는 것도 또 다른 뭐 돈보다도 그런 것들을 또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육 강사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사로서 또 이제 판매는 또 쇼핑 그 온라인 커머스의 쇼호스트로서 지금 활동 중이신데요. 끝으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과 전업주부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없으면요. 아이들 또한 행복하게 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말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리스타트를 통해서 또 제 3의 인생을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1의 인생은 결혼 전, 제2의 인생은 결혼 후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제3의 인생은 전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단녀 육아맘 분들도 제3의 인생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또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사실 되게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보모인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안 하시고 나의 자아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나는 항상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존감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인스타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의 저자이신 권소영 해피판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